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활짝 열어줄 군간부 창조의 마이다스의 손 오마이 짱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엄청 지금 더워졌어요. 뭐 초여름인데 30도가 훌쩍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우리 장교 부사관 군무원의 또 면접 시장은 또 어마어마하게 지금 활발 타오르고 있죠. 자,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 선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자, 여러분은 이 면접에서 어떻게 고득점을 받을 것인가 항상 고민하고 준비하는 오마이 짱쌤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아주 새로운 방향의 좋은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등장을 했습니다. 붕. 자, 우리가 면접 시험장에 가보면 가장 난해한 것이 바로 오늘의 특강 내용이죠. 난해한 상황부여식 질문.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빠밤빰. 자, 난해한 상황부여식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하라 이겁니다. 하하, 요즘의 추세죠. 예전처럼 중성심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애국심은 뭔가요? 이렇게 질문 잘 안 합니다. 이제 면접관들이 아주 이제는 고난이도 면접을 진행하고 있죠. 난해해. 자, 어떤 난해한 상황부여식 질문이 있는지 선생님하고 최근에 나왔던 내용들 한번 슬쩍 훑어보면 어떤 게 있나요? 자,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내가 A 기업의 신입사원인데 또는 사장인데, 그죠? 아니면 또는 임원인데, 이런 식으로 임원인데, 그래, 내가 사장인데 직원들 한 해 고생했다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쭉 나눠주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우리가 동일한 금액, 그죠? 동일한 금액으로 나눠줄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나눠줬더니 박과정이 찾아왔더라. 박과정이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100만씩 나눠줬다. 박과장이 찾아왔더라. 아니 사장님, 저는 이 회사에서 20년 넘게 희생봉사했는데 왜 저기 엊그제 들어온 신입사원하고 저하고 똑같이 주시나요? 정말 불만입니다, 사장님. 자, 그렇다면 이것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게 맞겠는가? 차등 지급하는 게 맞겠는가? 이런 식으로 실제 나왔어요, 얼마 전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럼 본인이 사장으로서 결정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 또는 내가 A 소대장인데, A 소대의 소대장인데, 중대장이 너무 힘든 훈련을, 그죠? 힘든 훈련을 갖다가 지시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병사들하고 예야 부사관들이 힘들어 죽겠다 하고 있단 말이지. 소대장님 가서 말씀 좀 하십시오. 이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나는 내년에 진급이 또는 장기 복무가 잡혀 있어. 중대장한테 잘 보여야 될 상황이죠. 이런 상황인데 정말 나는 가서 우리 병사들과 부사관들을 대변해서 중대장에게 훈련을 좀 양을 줄여주시거나 강도를 낮춰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냥 그러지 말고 중대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인데 잘 따라야지, 따라와, 이렇게 중대장의 입장에서 이 훈련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들이 지금 사고 났을 때, 부대에 큰 사고 났을 때 군인부터 구할 것이냐, 민간인부터 구할 것이냐, 군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대 내에서 고참 군무원들과 신입 군무원들 간에 갈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본인은 그 중간에서 위치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치하고 싶을 것이냐, 부대 상관이 네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데 너 어떻게 할 것이냐, A냐 B냐. 이렇게 상황부여식 질문들이 요즘엔 대세입니다, 여러분.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준비 안 하고 가시면은요, 판판이 당하는 거예요. 그럼 오마이 짱쌤은 이럴 때 우리 제자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수업을 시키고 가르치는지 지금부터 천기누설 핵심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체크하시고 그 방향으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첫 번째 갑니다. 뚜루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1번이구나. 우선 긴장하지 말고 내 직책에 맞는 방향으로 생각하라 이겁니다. 직책.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직책. 내가 군무원이냐? 내가 사관생도냐? 내가 장교를 가는 거냐? 내가 부사관을 가는 거냐? 준사관이냐? 이러한 내 입장에 맞춰서 내가 답변을 해야지요. 이거 첫 번째 긴장부터 해버리면요, 이건 말짱 꽝입니다. 이거 대답 못해요. 서로 눈싸움하는 거지. 그냥 쳐다보고 쟤는 왜 나만 쳐다보고 있나 면접관이 생각하면서 그냥 앉았다 나오는 거죠. 온몸은 다 땀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긴장을 하지 마. 긴장을 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나. 아시겠죠? 생각이 안 나. 자, 그럼 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돼? 내가 선발될 직책, 이 직책과 임무를 먼저 고려해야 된다. 우선시 빡 떠올려야 돼. 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대장이지. 내가 장교로 갈 것이지. 그러면 내가 이런 임무에서 내가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과연 밑에 있는 부소대장과 병사들이 그렇게 불만에 빠져 있다고 해서 내가 걔네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중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상관이 지시한 내용을 우리가 거역하거나 안 하겠다 하면 이 상황이 정말 이거 맞는 상황인가? 아니지. 이렇게 직책에 내가 군무원인데 지금 위에 고참 군무원들과 아래 군무원들이 서로 막 지금 갈등과 알력으로 다툼이 생기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거기에 휘두르면 안 되지. 내가 대화의 장을 만들어 봐야지. 그리고 나는 그런 분위기에 휘둘리지 말고 내 역할과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뭐 이런 식으로 업무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 이렇게 방향을 빨리빨리 잡아줘야 돼요. 이 방향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면 방향을 바로바로 빨리빨리 못 잡죠. 이렇게 떠올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마이 장쌤이 그런 빨리빨리 떠올리는 즉흥적으로 정답을 떠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오마이 장쌤이 1대1 개인 과외로 면접을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항상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교다. 그럼 장교는 관리자다. 내가 관리자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구급 군무원이다. 또는 내가 부사관이다. 부사관이라고 하면은 임원이자 관리자 역할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지휘하는 지휘자 역할이다. 그럼 관리자의 역할에서 뭘 떠올려야 되냐? 내가 책임이 있는 책임자로서의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면, 내가 이 아래 지휘자인 경우에는 상관의 지시에 복종하는 복종자의 입장으로서 상관의 지시에 웬만하면 따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보여야 된다. 그 방향으로 얘기해야 면접관이 좋은 점수를 준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초입에 딱 들어갔을 때 실타래 이렇게 풀어야 된다. 내 직책과 임무를 고려해서 면접관의 입장에서 발표를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두 번째, 면접관의 눈높이에서 생각해라. 선생님 눈높이 선생님 연산 문제 풀어주세요.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것이, 이 면접관이 듣고자 하는 것이, 선생님 글씨 좀 이쁘게 써주세요. 죄송합니다. 듣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정답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자, 이 면접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까요? 면접관의 특징. 이 면접관 분들은요, 여러분, 부사관은 또 부사관 면접관도 또는 장교 면접관도 들어가시고, 장교는 100% 다 장교 면접관이 들어오죠. 그다음에 군무원 분들은 장교 플러스 그 직책에서 20년 이상 근무하신 베테랑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뭐다? 첫 번째,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어보신 그 현 직책의 베테랑들이에요. 그죠? 베테랑들이란 말이야. 이게 이분들은 아랫사람의 입장. 자,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아랫사람 입장보다는 입장이 아니고, 이분은 좀 위에 관리자 입장에서 본단 말이에요. 관리자 입장에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입장에 맞춰서 대답해줘야 돼요. 눈높이를. 맨날 어린애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된단 말이지.
이제 이분들, 이 면접관들 나이가 한 대략 보면은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이분들의 원하는 대답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 뭐냐면 진짜 주의점이 있어요. 선생님도 면접관 들어서 앉아있으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랫사람 입장, 그죠? 아랫사람 입장을 대변해. 이분이 면접을 와서 그래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데는 말입니다.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직장에서 일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제일 짜증이 나고 화나는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표로 가서 사장님께 보고를 드렸던 그런 그 모범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혼자 모범이죠. 아랫사람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든지 또 항의하듯이 그거는 정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상급 부대의 감찰이나 육군본부 감찰부에 바로 저는 그걸 찔를 겁니다. 찔러서 그런 상관은 바로 정말 직위 해제시키고 이런 식으로 항의 쪽으로 얘기한다든지, 그죠? 또는 저항의식을 갖고 얘기한다는 저항의식. 그런 부분은 우리 군 조직에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제가 먼저 앞장서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 저항의식을 강조한다. 이런 대답은 완전 금물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 이 면접관들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관리자 입장에 놨겠죠. 관리자들은 이런 의식, 아랫사람의 입장을 대변하고 항의하고 불복종적이며 저항의식이 강한 답변을 하시는 분고 눈을 부릅뜬다든지 치켜뜬다든지 말을 하면서 인상을 쓴다든지 그렇게 굉장히 표정이 거칠고 드센 듯한 분들은 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비선호하는 거예요. 비선호.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안 뽑으려고 그래요. 그럼 그 반대인 경우로 선호하겠죠. 이왕이면 좀 여타 좀 무리한 사항의 지시사항이 있어도 따르려고 하고 복종적이며 상관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심을 가지고 이렇게 모범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이러한 분들, 이런 분들을 갖다가 굉장히 그러면 이번에 선호하겠지. 여러분들이 답변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절대 아시겠죠? 아랫사람 입장만 대변하고 항의하고 저항의식 가지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면접 답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시고 만약에 이런 멘트가 안 떠오르면 선생님한테 연락하세요. 선생님이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진하게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말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 순진하다는 게 뭐야?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예비역들은 군대를 갔다 와서 군대 문화를 좀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A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B라는 방향으로 내 생각은 아니지만 대답해야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는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대해서 경험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명 군의 어떤 그런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생각을 하고 대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요? 정말 그 불합리한 거 아니에요? 이 사회에서 그런 경우에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고소 고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면접관들은 고소 고발하긴다는 분 뽑으려 하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안 하려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여성분들, 여군 준비하고 여성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용어라든지 군대 용어나 군대 문화, 그 다음에 군대의 입장이나 어떤 군대의 세계관이 있어요. 어벤져스만 세계관이 있는 게 아니라요. 어벤져스만 세계관이 있는 게 아니라 군대에도 그 자체적인 어떤 그 조직만의 세계관이 있다고.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오마이장 쌤이 여러분 과외 수업을 통해서 다 지도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어 사용하지 마세요. 군대 용어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고 요자 붙이지 마시고, 군대는 이런 세계관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면접관은 이런 생각하고 다 선생님이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 여군 준비하거나 여성 군무원 준비하거나 여생도 준비하시는 분들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군 조직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맨날 어린애같이 순진무구한 이런 생각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이런 속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감점이다.
여러분 대상자가 특히 군무원 같은 경우는 남성 군무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지원자들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판판이 밀린다고. 병기, 병참, 뭐 차량, 이런 총포 이런 쪽은 군수 이런 쪽은 사실은 남자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 특히 보급병이나 그다음에 이쪽 또 그 군수 쪽에서 근무했던 부사관분들한테 여성분들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갖다 이겨 나가고 그분들이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그 플러스 알파까지도 선생님이 준비해 드리니까 언제든지 오마이 짱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곧 7월, 8월 정말 치열한 수천 명을 선발하는 군무원 시험이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그 면접에서 오마이 짱쌤이 매년 수십 명씩 들여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직접 수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아주 알차게 준비하고 올해 출제될 수 있는 출제 문제들도 오마이 짱쌤이 확보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면접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무원 여러분들, 장교 부사관, 준사관 여러분들, 사관생도 여러분들 군 조직 입장에서 생각하고 얘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특히 여러분들이 이 꿀팁 하나 드릴게요. 군무원 분들도 그렇고 장교부사관 수험생분들도 무슨 용어를 많이 사용하냐면 우리 군, 우리 육군, 우리 해군, 우리 부대,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용어, 그 다음에 자랑스러운 우리 해군, 자랑스러운 우리 육군, 자랑스러운 우리 국방부 장병 여러분,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이런 용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이런 것들이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아유 유치원도 오잖아. 아유 우리 혜진이 왔어요. 아유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혜진이 잘 오늘 수업 시킬게요. 이렇게 하는 인원한테 어머니께서 정을 주시고 그 유치원을 오래 보내지. 당신네 집 둘째 딸 정혜진 양을 제가 오늘부터 수업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진 학생 왔어요. 들어오세요. 차갑잖아요. 남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유치원 애 많이 안 보내겠죠? 선생님 너무 극단적인 예를 미안합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잘못된 예시가 빠바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간부입니다. 군 간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군 간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항상 아래 병사들이 있다. 아래 병사들이 있죠. 우리 용사라고 하는 병사들이 있고요. 아래 예하 부하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장교들은 부사관들도 밑에 예하에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7급 이상 군무원 분들은 예하 또 간부들도 계시고. 그래서 항상 뭐 어떤 입장에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그거는 이제 오마이 짱쌤이 여러분 수업하면서 직접 가르쳐 드리겠죠. 아주 디테일하고 그 내용까지도 선생님이 다 불러드리기 때문에 수업이 다른 수업들하고는 격이 달라요. 그냥 10명씩 15명씩 들여갖고 앞에서 강사가 개요 설명 간단하게 하고 자 서로 1대1로 앉으세요. 작성해보세요. 서로 대답하고 발표해보세요. 1번부터 나와서 전체 발표해보세요. 박수 오늘 수업 마칠게요. 이런 수업을 해갖고는 절대 여러분 장교부사관 군무원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한 문제를 옆에 앉혀놓고 무슨 대답을 써야 할지 하나하나 불러주고 잘못된 거 빼주고 첨가시키고 다시 들어보고 입장시키고 다시 퇴장시키고 계속 말투, 발성, 시선 처리까지 트레이닝을 해줘야 면접관들이 엄지척 하는 거죠.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마이 짱쌤이 추구하는 면접 수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여러분 생각하고 큰 그림에서 내가 좀 희생 봉사하더라도 우리 부대를 위해서 희생 봉사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 답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1부 내용을 여러분 설명드렸고 다음 시간에 또 짱짱한 내용으로 난해한 상황부여식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는지 2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항상 체력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 관리 하시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와중에도 전후반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올여름 잘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오마이 짱쌤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짱쌤이 찐이야 안녕.